전북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일 만에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순창과 익산에서 2명씩 확진자가 나왔고 전주와 김제에서 1명씩 발생했습니다. 김제시와 김제 금산중고등학교가 조성한 숲이 정부의 땅이라는 이유로 뒤늦게 폐쇄돼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숲을 이용해온 주민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읍 지금실마을 주민들이 인근 석산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돌가루가 마을로 날아들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최찬우 의원이 발의해 심사 예정인 전북도 노인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자동 폐기됩니다. 도의회는 전북도 체육진흥조례 노인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담아 개정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북방송은 지난주 김제의 한 중고등학교 통학로가 느닷없이 펜스로 막히면서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소식을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 학교 안팎에는 학생과 지역민을 위해 조성된 이른바 명상숲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정명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5년 전 학교 안팎으로 이른바 명상숲을 조성했던 자리입니다. 조경수로 심었던 나무는 온데간데 없고 거친 모래와 자갈만 남았습니다. 낭만이 흐르던 학교를 삥 둘러 철제 펜스가 쳐졌고 철거된 숲은 황량한 느낌마저 듭니다. 김제시는 산림청의 명상숲 조성사업 신청을 받아 이 학교를 선정한 뒤 수천만 원의 혈세를 들여 조경수를 심었던 겁니다. 학생과 주민이 편리하게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길까지 닦아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없애버린 이유는 뭘까? 알고 보니 명상숲을 포함한 이 일대 3,800여 제곱미터의 땅은 정부 소유였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얼마 전 무단 점용을 이유로 5년치 변상금을 학교 측에 부과했습니다. 해당 부지와 도로관리 주체가 김제신 줄을 알았는데 다시 확인한 결과 학교라는 겁니다. 저희가 조성한 것이 아니고 했는데 명상숲 공모로 해서 우리가 요청해서 한 것이니까 우리가 점유한 거다라고 이렇게 해서 1,700만 원 넘는 변상금 말고도 해당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감당하기 버거운 학교 측은 숲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학교나 숲을 이용해온 주민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부실로 시에서 도로를 개설해 수년간 사용해도 아무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무단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 초까지만 해도 학교 측과 숲에 대한 협약을 맺어온 김제시는 학교의 관리를 이관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는 입장. 조성은 저희들이 하지만 관리나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이제 하게 돼 있거든요.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숲을 조성해놓고 이제 와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에 주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자꾸 도와서 이렇게 맨들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가나 시에서는 나몰라라고 방관하고 자기들 주장들만 내세우고 있으면 잘못된 거죠.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일 만에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19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도내에서 6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날짜별로는 19일과 20일 각각 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순창, 익산 각 2명, 전주, 김제 각각 1명입니다. 도내에서는 3월 29일 이후로 매일 2자릿수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내려온 건 22일 만입니다. 전북도의회 최찬우 의원이 발의해 심사 예정인 전북도 노인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자동 폐기됩니다. 전북도의회는 전날 도내 14개 시군 체육회장단이 해당 조례안에 반대 의견을 밝힌 것과 관련해 현행 전북도 체육진흥조례에 노인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담아 개정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19일 개회한 제380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시군체육회장단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노인체육진흥조례안은 11대 도의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읍의 한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인근 척산 개발 현장에서 발생하는 돌가루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정읍시의 소극적인 해결 모습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이진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물이 가득 들어차 있어야 할 저수지는 텅 비어 있고 바닥은 갈라져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영동철마다 이 지역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곳이지만 올해는 주민들이 직접 물을 빼냈습니다. 인근 토석 채취장에서 흘러온 돌가루로 저수지 생태계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물이 빠진 저수지에는 회색빛의 돌가루가 켜켜이 쌓여져 있습니다. 정읍시는 지난 1월 이곳에 물과 토양을 채취해 검사를 한 결과 이상이 없다라는 결과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이곳의 물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마을 인근 상두산에는 1997년 두 업체의 토속 채취 허가가 났습니다. 최근에 새로 허가받은 업체를 포함하면 모두 5군데에서 토속 채취가 이뤄졌었습니다. 주민들은 여러 번 민원을 통해 정읍시의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말합니다. 이렇다 보니 시의원들까지 나서서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준설을 하고 난 뒤에 이게 복원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내려올 건데 그러면 그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 대책이. 주민들은 저수지 생태 복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와 함께 주민과 정읍시, 업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여기 이 마을에 이 석산 20년 동안 하면서 폐암 걸린 사람, 지금 기관지염으로 고생하시는 분 지금 계셔요. 네? 그런데 가만히 눈 뜨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문제 해결 세부 사항을 두고 주민과 정읍시 사이 입장차는 팽팽하기만 합니다. 저수지 생태 복원을 위한 준설 작업 주체를 놓고 정읍시냐 원인 제공업체냐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업체와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에 대해 정읍시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법을 한다든가 위법상이 발생이 된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할 입장이에요. 이 협의체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조정하러 오는 그런 역할을 하기 어렵겠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정읍시는 돌가루 먼지와 주민 건강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돌가루로 가득 찬 저수지 생태 복원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예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는 다양한 색감의 필름 속에서 등장인물이 흥겹게 움직이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움직이는 영화와 영화인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고 영상은 지난해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한병화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국악그룹 악단광칠의 노자노자가 배경음악으로 사용됐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주 영화의 거리 일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남원시가 도내 최초로 주거비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남원시에 따르면 보금자리 지원금은 1인 가구 월 8만 원, 4인 가구 월 12만 원 선인데요. 지원 대상은 남원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소득평가의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세대가 해당됩니다. 전북도가 5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과 산약초, 버섯, 수목 등을 채취하는 행위인데요.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등산로와 산림보호구역, 희귀 멸종 위기식물 자생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치즈의 원조인 임실앤 치즈가 8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받았습니다. 임실군은 2021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임실앤 치즈가 가공식품 분야 대상에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선종한 지정환 신부가 1960년대 후반 사냥 2마리로 싹을 틔운 임실군의 치즈 산업은 현재 연간 250억 원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역의 활력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임실에서는 50여 낙농가가 4천여 마리의 젖소에서 생산되는 1등급 원유로 다양한 치즈와 유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코레일과 손을 잡았습니다. 고창군은 20일 용산역에서 코레일과 코로나19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고창군과 코레일은 철도 여행 상품 운용 시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하거나 철도 여행객에 대해 관광 기념품을 지원하는 등 관광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전북방송이 2021년 1분기 지역 채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현철주 위원장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 등 심의위원들이 참석해 올해 1분기 전북방송 주요 보도 내용을 되짚어보고 올해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LG 헬로비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중 캠페인 동네 가게 함께 가게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제8회 지방선거 대비 후보 검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군부 쿠데타로 어려움을 겪는 미얀마 국민과 미얀마 유학생을 위한 응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도 미얀마 민주화를 향한 따뜻한 응원의 손길이 거세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북도 청원들이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기 위해 지난 12일 시작한 1청원 1티셔츠 구매 운동이 도내 다른 기관의 참여로 폭넓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한미얀마 전북학생회와 국제선교단체인 행복한 아시아가 진행한 미얀마 사랑 티셔츠 제작 판매는 티셔츠 한 장당 일정 금액을 도내에 거주하는 미얀마 유학생 지원과 미얀마 현지 의료 및 방역 물품 전달을 위해 추진된 활동입니다. 전북도는 당시 행사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도내 시군과 유관기관, 민간단체에까지 민주화 지지 운동의 손길이 이어지도록 나서고 있습니다. 도내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도내 14개 시장 군수를 직접 만나 미얀마 국제정세와 도내 미얀마 유학생의 어려움, 구매 운동 취지를 설명하고 동참을 협조 요청했습니다. 실제 군부 쿠데타로 인해 도내에 거주하는 미얀마 유학생들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내 100여 명의 미얀마 유학생들은 외화 송금 제한으로 미얀마 본국으로부터 생활비나 학비를 지원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유학생들도 있고 학비가 없어 친구들에게 빌려 등록금을 납부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전원입니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자발적인 티셔츠 구매 운동을 통해 유학생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과 유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교에 장학금 지급 및 등록금 유예를 요청했고 도내 대학들에서 납부 유예 등을 검토 중입니다. 실제 도내 각 기관에서도 좋은 취지에 공감하며 참여 의사를 밝히는 기관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국제라이온스 356-cc 지구 전북새마을회, 바르게 살기 운동전북협의회 등도 참여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전주대와 군장대, 전주비전대에서는 등록금 감면 및 유예 등을 결정했고 비전대의 경우 기숙사비도 유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은 모두 263만여 명, 전체 인구의 5.1%에 이릅니다. 20명에 1명꼴이죠. 선천성 장애인도 있지만 장애인의 3분의 1은 사고, 또 절반 이상은 질환이라는 후천적인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네, 누구라도 장애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일 텐데요. 장애인의 80%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을 보는 창 헬로티비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